잠이 들었는가 싶으면 소변이 마렵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눈을 감으면 또 마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전혀 쉰 것 같지 않고 낮에는 정신이 흐릿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밤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것,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불편함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야간 빈뇨가 왜 생기는지, 왜 이것이 수면만의 문제가 아닌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미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마려운 느낌이 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매일 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5가지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밤에 2번 이상 반복됩니까? 처음에는 1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2번, 3번으로 늘어났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드는데 한참 걸리고 새벽녘에는 아예 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은 느낌이 매일같이 반복됩니까? 충분히 잠을 잔 것 같아도 개운함이 없고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수면의 질 자체가 무너진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밤중에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가 어두운 곳에서 균형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시니어 세대에게 야간에 일어나 이동하는 것 자체가 낙상의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째, 야간 빈뇨 때문에 여행을 꺼리거나 가족과 함께 자는 것이 불편해졌습니까? 소변 문제는 신체적인 불편을 넘어 심리적인 위축과 사회적인 고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야간 빈뇨는 의학적으로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1번 이상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1번이라도 수면이 중단되면 야간 빈뇨의 범주에 들어가며 잠에서 깨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면의 질은 가파르게 낮아집니다. 특히 잠든 뒤 첫 4시간 동안은 몸이 가장 깊이 회복되는 서파수면 구간인데 이 시간에 야간 빈뇨로 수면이 끊기면 신체와 뇌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간 빈뇨가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 이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가 동반될 경우 시니어의 낙상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갑자기 일어나 이동하면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고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는 순간적인 반응 속도도 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시니어의 건강과 자립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심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됩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수면 장애와 우울감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간 빈뇨는 잠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간 빈뇨의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 원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부터 차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 소변 생성을 줄이기 위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이 밤 동안 수분을 보존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밤에도 낮과 비슷하게 소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광이 수면 중에도 빠르게 채워지고 결국 뇌에 신호를 보내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간 빈뇨의 가장 대표적인 생리학적 원인입니다. 방광 기능의 변화.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고 방광이 담을 수 있는 용적이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충분히 차도록 참을 수 있었는데 시니어가 되면 조금만 차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또 방광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며 급박뇨 증상을 일으키는 과민성 방광이 생기기도 합니다. 방광이 과민해지면 소변이 실제로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뇌에 급박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원인.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야간 빈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잔뇨가 남게 되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니 금방 다시 마려운 느낌이 반복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요도 및 방광 조직이 약해집니다. 요도와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면서 방광 조절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수분 분포의 문제. 낮 동안 주로 앉거나 서 있는 자세로 생활하면 중력에 의해 수분이 다리와 발목에 고여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밤에 누운 자세가 되면 이 수분이 다시 몸 전체로 재흡수되어 순환하면서 소변 생성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낮 동안 하체가 자주 붓는 분들일수록 야간 빈뇨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 자체의 변화. 노화에 따라 수면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잠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깨게 됩니다. 즉, 빈뇨로 잠에서 깨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얕은 잠으로 깨어난 뒤에 소변 마려움을 느끼는 것인지가 구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소변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빈뇨로 수면이 끊기면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기저질환과 생활습관. 고혈압, 당뇨, 심부전, 수면무호흡증 등의 기저질환도 야간 빈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뇨제와 같은 특정 약물 복용도 소변량에 영향을 줍니다. 저녁 시간에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알코올을 취침 전에 마시는 습관도 방광을 자극하여 야간 빈뇨를 심화시킵니다. 야간 빈뇨와 수면 부족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시니어의 야간 빈뇨가 더욱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방광의 감각이 더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려운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수면 부족 자체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더욱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변 생성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잠을 못 자서 더 자주 깨고 더 자주 깨서 더 잠을 못 자는 방향으로 상황이 이어집니다. 낮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 졸음이 몰려오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피로하면 낮잠을 자게 되는데 낮잠이 길어지면 밤의 수면 욕구가 줄어들어 밤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집니다. 낮의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하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시 다리 부종이 심해져 야간에 수분이 재흡수되어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재활운동 전문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간 빈뇨를 단순히 방광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수면, 호르몬, 자율신경계, 생활습관, 심리 상태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개선하면 나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 빈뇨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빈도와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처방이나 치료가 아닌 건강한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분 섭취 시간의 전략적 분배. 하루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중요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야간 빈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분 섭취는 가능한 한 오전부터 오후 초반 사이에 집중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수분 섭취량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침 전 시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야간 소변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과 음료 피하기. 카페인은 방광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방광의 예민함을 높이고 이뇨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저녁 이후에는 이런 음료를 피하는 것이 방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취침 전 음주는 야간 소변량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식품도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저녁 식사에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호박씨는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박씨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방광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립선 건강과의 관계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방광 관련 불편을 줄이는데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크랜베리는 요로와 방광 건강을 지원하는 식품으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습니다. 크랜베리에 함유된 성분이 방광벽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 크랜베리 주스 형태는 당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류, 즉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방광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곡물 식품과 채소류도 방광 건강에 유리한 식품군으로 꼽힙니다. 요거트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과 요로의 유익균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맵거나 짠 음식, 인공색소나 감미료가 들어간 가공식품, 초콜릿, 탄산음료, 과도한 비타민C 보충제 등은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에게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저녁 시간대에 피하는 것만으로도 밤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이 야간 빈뇨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특히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방광 조절 능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 방광 조절의 기본. 케겔 운동은 골반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골반저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방광과 요도, 자궁 및 직장을 지지하는 이 근육들이 탄력을 잃으면 소변이 급박하게 느껴지거나 소량씩 새어나오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이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여 방광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은 야간요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여성 시니어와 전립선 관련 수술 후 남성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케겔 운동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수축하고 수초간 유지했다가 서서히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누운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단 전립선염이 있는 남성의 경우 케겔 운동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겔 운동에서 주의할 점은 허벅지나 복부, 엉덩이에 힘을 주지 않고 골반 안쪽 근육만 수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어디를 조이는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감각이 생깁니다. 하루 중 짬짬이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소변을 보는 중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 걷기 운동과 하체 순환. 앞서 설명했듯이 낮 동안 다리에 수분이 고여 부종이 생기면 밤에 그 수분이 재흡수되면서 야간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이 수분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방광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전신 순환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보다는 낮에 이른 시간대나 오후 초반에 걷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녁 이후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목과 종아리 스트레칭은 하체 림프와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 부종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 올리기와 자세 관리. 오후 시간대에 잠깐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위로 올려두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하지에 고인 수분을 낮 동안 순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간단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밤에 수분 재흡수로 인한 소변량 증가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 훈련 참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 방광 훈련은 방광이 소변을 보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요일을 느끼더라도 잠시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방광의 용적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만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 점차 참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단, 이 방법은 특정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간 빈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깨어난 뒤 다시 잠드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 자체를 높이는 환경과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실의 온도와 조명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덥거나 추운 환경은 수면을 방해하고 각성 수준을 높입니다. 한국의 주거 환경에서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점막을 자극하여 수면 중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수면 환경 관리의 일환입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 경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낮은 조도의 무드 등을 켜두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화장실, 바닥에 깔아두는 것은 낙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빛이 너무 밝으면 오히려 각성이 높아져 다시 잠드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간접 조명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침 전 긴장을 푸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로 가볍게 발을 씻거나 짧은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은
자율신경계를 부교감신경, 우세 상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방광의 긴장도도 낮아지고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면 전 가볍고 따뜻한 음식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따뜻한 우유 한 컵은 수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과도한 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 관리와 운동은 야간 빈뇨를 보조적으로 돕는 방법이지 모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를 찾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급격히 증상이 나빠진 경우, 소변을 봐도 방광이 전혀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 허리나 옆구리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야간 빈뇨가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다면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립선비대증, 과민성방광, 당뇨, 수면무호흡증처럼 기저질환이 야간 빈뇨의 원인인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용 중인 이뇨제나 혈압약 등이 야간 빈뇨와 관련이 있는지도 담당 의사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진찰과 검사입니다. 수면이 뇌 건강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뇌의 세포 사이를 흐르는 뇌척수액이 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주로 깊은 수면 동안 활성화됩니다. 야간 빈뇨로 인해 수면이 반복적으로 끊기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밤에 잘 못 잔다는 불편함을 넘어 야간 빈뇨가 뇌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 빈뇨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가 아니라 수면과 낙상, 뇌 건강, 심혈관, 건강,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방치하면 손해입니다.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며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저녁 시간에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박씨, 크랜베리, 베리류, 통곡물, 요거트처럼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을 일상 식단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접근입니다. 낮 동안 꾸준히 걸어서 하체 혈액 순환을 돕고 케겔 운동을 통해 골반 근육을 관리하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 루틴을 만들고 수면 환경을 정비하며 화장실 이동 경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실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기저질환이 의심된다면 전문의 상담이 우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생활 속에서 먼저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 불편하지 않아야 낮도 건강합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